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요즘 대출 참 어렵죠. 퇴거자금 대출이든 대환대출 갈아타기든 돈을 빌리고 시간을 사는 게 아닌 살기 위해 버티는 대출이 돼버렸어요. 지난 10월 15일 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가 됐고 LTV가 40으로 줄어들면서 저 포함 많은 분들이 한탄과 비난과 한숨을 쉬었는데 전세금 못 돌려주는 거 아니야? 내 집을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야? 형편도 어려운데 비싼 이자 쓰고 있는 거 갈아타기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많이 비난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결국에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서민의 분노, 현실의 벽, 그 목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다시 LTV 70으로 복원시켰어요. 퇴거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에 한해서. 그래서 10월 24일 날 대출 규제인데 보시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환대출할 때 LTV를 규제 비율을 취급 시점에 규제비를 적용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 신문 기사를 보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15일 대책 혼선 정정 사례. 대환대출은 원래 규제 지역이 노도강, 서울, 포함, 경기 12개 원역이 지정이 되면서 LTV가 기존 70에서 40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대환,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다 40으로 줄어졌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세입자 보증금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소득도 충분한데 LTV가 줄어들었어. 주담대 지금 5% 가까이 받아놨는데 LTV 때문에 대환도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월 말에 정부가 정정했죠. 대환대출과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요, 기존의 대출 취급 시점에 LTV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70%로 유지를 합니다. 대환대출은. 그리고 전세 퇴거자금은 어떻게 돼요? 규제가 나왔던 6월 27일 이전에 맺은 전세 계약은 기존대로 70%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요 며칠 한 2주 동안에 이런 질문이 제 채널과 영상과 블로그에도 빗발쳤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답변을 그 당시에는 LTV 40이 퇴거와 대환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40입니다. 라고 가슴 아프게 답변을 드렸으나 이제는 정부가 정정해줬잖아. 처음에 대출 받았을 때 LTV를 갑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대출 받았을 때 70이면 70이야. 627 이후에 갱신하고 연장한 건 어떻게 돼요? 최초 기준의 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시험군님,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자인데 아래 상황에서 종전주택 전세 만기, 세입자 퇴거 자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4년 9월에 동대문구 주택을 갭으로 샀어요. 그리고 25년 5월에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분은 627 이전에 전세 계약을 했네.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중랑구 아파트를 갭으로 또 샀어. 근데 중랑구 아파트가 수도권이죠. 그러면 이분은 주택이 2개네. 동대문구에 전세 준 거 하나, 중랑구에 또 갭 투자 하나. 그럼 두 채야. 그러면 최종 질문은 뭐냐? 2년 뒤에 27년에 동대문구 주택 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퇴거 자금이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질문 중에 포인트가 뭐예요? 나는 2주택자인데 세법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대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냐?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대출과 세금은 다릅니다. 주택수 카운팅도 다르고요.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거 없어요. 대출은 무의미해. 그건 세법상 혜택이야.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 당신이 주택수가 몇 개인가 이거야. 동대문구, 중랑구. 그러면 2주택이잖아. 그러면 오늘 발표된 기존의 LTV를 70을 적용한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 저 기존 LTV 70 유지는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중랑구 2주택자이신 이 사연 주신 분들은 아쉽지만 혜택이 안 됩니다. 퇴거자금 LTV 완화는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저는 서울의 지역 1주택자인데 현재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이 주택은 627 이전에 비규제 지역에 있는데 이번에 10월 15일 대책으로 투기 과열지구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전세금은 4억 3천이에요.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한테 퇴거 자금을 주려고 합니다. 저의 소득 연봉은 6,500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세입자 퇴거시킬 때 전세 보증금 4억 3천인데 그 이상 5억 원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예요.
자, 이번에 질문은 주택이 하나야. 그죠? 1주택자 전세 끼고 샀어. 627 이전에 계약했어. 근데 이게 규제 지역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기존 LTV 70을 유지한다는 조건에는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전세 퇴거 자금의 룰에 보면은 대출의 제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세 보증금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4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LTV가 여력이 되고 DSR이 여력이 되더라도 4억 3천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분은 5억을 받아서 4억 3천은 세입자 퇴거시키고 7천은 내가 갖고 있는 신용대출을 상환하려고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전세 퇴거자금 명목으로 나가는 거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전국의 모든 은행 지점이 이런 규제 해석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 4억 3천은 퇴거고 별도로 1억을 생한대는 1억까지 가능하니까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점도 분명히 나올 거야. 1금융권도 심지어는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바짝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총구님, 저는 작년에 송파구에 전세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샀습니다. 24년도에 샀어. 송파구 당시에 규제 지역이었어. 그때 LTV가 50. 그런데 내년에 전세 만기가 돼서 전세금이 7억이에요. 근데 지금 KB시세가 16억이 되었어요. 제 연봉은 1억입니다. 그리고 후순위 주담대로 3억의 주담대가 있습니다. 자, 전세 만기 시점 내년에 실입주를 고려해서 자금계획 수립 중인데 627 계약 이전이에요. 그죠? 계약 이전이어도 퇴거자금 대출은 70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최대 몇 프로로 진행 가능할까요? 자,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기존 LTV 70은 뭐였냐면 내가 대출 받은 시점에 LTV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LTV 70이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LTV가 그대로 70이면 70이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LTV가 50이었으면 50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송파구 아파트 이 건은 당시에 투기 지역 강남 4구 LTV 50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LTV 50만 받을 수 있어요. 70이 아니에요. 기존 LTV 적용이니까. 그런데 규제 지역이 40%로 내려왔기 때문에 40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왜 제가 여지가 있다고 하냐면 이 기존 LTV 70 규제는 강남 4구 외 서울과 경기 12권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말을 번복한 거거든. 근데 이 송파구는 원래 규제 지역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적용이 될지는 현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제가 추측컨대 전세가 저렇게 있는데도 16억짜리 집을 샀다는 거는 생애 최초 LTV 80을 썼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7억이 있음에도 내 3억 주담대가 나와서 6억 가지고 16억짜리 산 거거든. 자, 그러면 LTV 80을 썼다고 해서 627 이전 계약이라고 기존 LTV 80 생애 최초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택 매입할 때만 적용이고 이렇게 전세 퇴거할 때는 대출 신청 시점에 LTV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송파구는 LTV가 몇이에요 지금? 40%. 40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환대출 쪽을 좀 알아볼까요? 저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 담보로 시세 대비 약 60% 수준의 대출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대환대출하는 경우 주담대 LTV 70%까지 풀어졌다고 봐서요. 그럼 금리가 낮은 1금융권 주담대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주택이 하나고 규제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대환대출도 기존 LTV 적용해준다고 했는데 모든 규제 지역을 일괄 70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취급 시점 LTV 적용한 거야. 이분은 송파구였다고. 송파구는 원래부터 강남 4구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때 LTV가 50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취급 시점 LTV니까 이분은 70이 아니라 50으로 대출을 받는 게 타당합니다. 이분은 뭐 생애 최초로 사건 간에 50으로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총구님 안녕하세요. 여쭤보겠습니다. 대책 전 10월 규제 전에 계약 완료했고 내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11월 중순에 주담대 심사를 넣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1월 달에 주담대 처리 후에 2, 3개월 지나서 대환대출, 이자를 바꾸고 싶대. 낮은 걸로. 대환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낮추고 싶은 계획인데 그럴 경우 대환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바뀐 하한 3% 규정이 적용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자, 스트레스 금리 10월 15일 이후로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3% 룰이
인상된 스트레스 금리가 대환 대출할 때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신규로 대출 받을 때 항상 적용이 되거든요. LTV만 기존 취급 시점이고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신청 시점에 룰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하한이 3%로 올라간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한 차례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담대를 3억 5천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 많이 상황에서 1억 9천이 남았어요. 1억 6천 상환하셨네. 근데 대환 대출로 추가 돈이 필요해서 대환 1억 9천도 하면서 추가 대출로 6천 정도 더 받아서 총 2억 5천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LTV 유지가 증액 없는 대환 대출 가능이라고 해서 이 증액 없는 대환 대출의 기준이 최초 받은 3억 5천이에요?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잔액 1억 9천이에요? 헷갈립니다. 이거였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 잔액 기준을 합니다. 3억 5천으로 받았고 근저당도 그렇게 설정돼 있지만 3억 5천이 아니라 1억 9천만 대환할 수 있어요. 이게 증액 없는 대환이거든? 그런데 이분은 돈이 더 필요하네? 근데 여기서 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대환은 동액으로 하고 우리가 규제 지역에 생활대를 1억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 이거를 별도 적용해서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지점의 판단 권한이다. 그러므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일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출 제도, 이 시스템은 언제든지 바뀌지만 그걸 적용하는 사람의 현실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이 안 된다. 말 한마디에 멈추지 말고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밸런스 있게 정확한 답변을 드려요. 방법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게 제도가 됐던 은행이 됐던 결국 사람을 위한 길은 다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사는 일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